네, 이어서 집중 분석 이슈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이 결국 시리아 공습을 시작했습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주요 거점들을 폭격하고 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리아 내의 공습에 대해서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숙현 시사칼럼니스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리아 시리아 내에 지금 IS에 대한 공습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시리아 공습은 노벨 평화상 수상 이후 무슬림 국가에 대한 오바마의 7번째 폭격이다. 이게 글렌 그린월드 기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 올린 글이라고 합니다. 네. 그린월드 기자는 그 에드워드 스노든이 폭로한 미국 국가안보국의 비밀 정보 수집 문제를 기사화했던 기자이기도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지난 200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것을 두고 미래의 탈상을 미리 당겨받았다, 여러 가지 평가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노벨상 수상 이후에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예멘을 비롯해서 최근에 시리아까지 이 무슬림 국가를 대상으로 벌써 7번째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게 글린월드 기자의 지적입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오바마 아일러니 이런 말이 좀 나올 만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노벨상과도 연관된 일이지만요. 아시다시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에 이 전임자 부시가 벌여놓은 지긋지긋한 전쟁을 제발 좀 끝내자, 이렇게 공약을 하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스스로 전쟁을 벌이게 된 상황인데요. 이 역사가 만들어낸 아이러니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오바마 임기 내내 이 밤잠을 설치게 할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의 지긋지긋한 전쟁을 끝내자고 또 대통령에 나오시는 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미국의 이번 공습에 대해서 50여 개국 이상이 지금 참여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전쟁이 미국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제 유엔 연설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50개국 모두 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전에 시작된 그 시리아 공습에는요, 5개의 아랍 국가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랍 국가들을 참여시키면서 이 무슬림들이 가질 미국에 대한 반감을 좀 어느 정도 누그러뜨리려는 전략으로도 해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번 그 첫 공습의 갈등 관계였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등 이렇게 순위파 5개국이 참여해서 좀 눈길을 끌었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관련해서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 순위파 5개국이 지금 말씀하신 그 나라들이 순위파인데, 네. 순위파 5개국이 구원을 묻어두고 5월 동주를 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유는요, 이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는 IS의 이들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IS는 이라크와 요르단의 접경 지역까지 접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슬람교 성지 이 메카로부터도 수백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네. 이 IS 지도부는요, 이 메카까지 접수를 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우디나 요르단으로서는 일단 IS의 확장을 막아야 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부 서방 국가들은 또 국제법이나 자국민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그 실질적인 공습에는 좀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이 자국인이 참수된 영국을 포함해서요, 이 프랑스 등도 국제법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시리아 공습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이라크에 대한 공습 정도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한 번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 참 어려운 게 이 전쟁의 속성이죠. 네. 이미 이라크나 아프간 전쟁 등을 목격한 상황에서 이들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가담하기는 힘든 게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IS의 서방 국가의 젊은이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점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이들은 시리아, 이라크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자국으로 돌아와서 테러를 모의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지금 지적이 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호주에서 테러 단체가 검거됐고요. 최근에 벨기에에서도 자국으로 돌아온 이 젊은 IS 무장 단체가 검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지금 미국은 계속 이렇게 공습만 하고 있는데요. 네. 지상군 투입 없이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지상군 투입이 없을 것임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내부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하고 지상군 투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실제 미국의 합참 의장은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대통령에게 지상군 투입을 요청할 것이다, 이렇게 밝혀서 한때 논란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처럼 공습만 하게 되면 문제는 민간인의 피해가 어쩔 수 없이 훨씬 커지게 되죠.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 지상군 투입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궁금한 게 참 많은 전쟁인데요. 네. 최소 3년은 잡아야 하는 전쟁이라고 하던데 네, 네. IS 이 세력의 실질적인 어떤 힘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일단 뭐 군사력을 보든 행정력, 또 자금력을 보든 굉장히 막강하다고 합니다. 역대 최강이다 뭐 이런 표현까지 누가 쓰던데요. 예. 이것을 가장 또 강구하게 하는 게 아마도 이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일 것 같습니다. 이들은 먼저 이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어 있는 칼리프 국가를 재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신념인데요. 게다가 인근에 유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해서 지금 석유를 팔고 있고요. 또 인지를 잡았다가 그 돌려주는 대가 등으로 하루에도 수십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자금력에서 앞서간다는 건데요. 또 그동안 시리아 내전 등을 통해서 군사력을 많이 길러왔고요. 이 IS의 수도 역할을 하는 라카라는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여권 발급, 뭐 세무서, 은행 등 여러 가지 행정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지난 6월 말에 스스로 국가임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무기를 구입할 것 같은데 무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특이한 것은 또 그 프랑스,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의 어떤 젊은이들도 지금 대거 동참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일부 전문가들은 왜 이런가 한번 또 그 생각을 해봤더니 이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하고 좌절한 세대, 특히 지난 2008년 경제 위기 이후에 실업 상태로 있었던 10대, 20대 서방 젊은이들이 이 집단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특히 무슬림 이민자 2세들이 이 본국에서 겪은 그동안의 어떤 차별이나 갈등, 좌절 등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런 경험들이 이런 그 IS에 대한 어떤 동경, 환상 이런 움직임을 부채질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이 IS 홍보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SNS, 뭐 동영상 등을 통해서 뭐 성전에 참여하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 젊은이들이 상당히 호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결국 또 SNS군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그 시리아 공습이 뭐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러시아 등은 지금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와 미국은 계속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요.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시리아 공습을 두고 국제법 위반이다라는 지적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리아 당국이 공습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주장하는 선제적 자위권이 여기에는 좀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영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요. 유엔 헌장 42조에 따라서 해당 국가,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시리아가 되겠죠. 시리아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본인들이 밝혔듯이 시리아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만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관련해서 러시아는 23일 공식적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시리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한 공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정식 비판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짧게 좀 네. 선제적 자위권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선제적 자위권은 자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미국 행정부 스스로는 이 IS가 미국 본토의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게 국제법 위반론자들의 논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집중 분석 함께했고요. 이숙현 시사 칼럼니스트였습니다.